lecture 2 mechanical basic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mechanical overview에서는요, 일단 여기 앞으로 할 것들, 여기 뭐 general pre-processing, 그 다음에 meshing, modeling, connection, 그 다음에 remote boundary condition, constraint equation, 그 다음에 static structural, modal, thermal analysis, multi-step analysis, 그리고 result and post processing, CAD and parameter, sub modeling technique.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mechanical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mechanical basic에서 여러분들이 뭐 선택한다는 거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빠른 시간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커버해서 배울 때 그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학적인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프로그램 디펜던트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케니컬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그죠? 소개를 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해석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 앞에서는 워크벤치 인터페이스를 봤는데 미케니컬 인터페이스는 어떤 거냐. 그 다음에 탭스 앤드 그래픽스 툴. 자, 이 부분들이 툴바가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Outline tree and details. 그래픽 윈도우즈. 그 다음에 이제 F. 스코핑, 로드 앤 서포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엔지니어링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요거 어떻게 엔지니어링 데이터 재질 관련해서 우리가 활용하는지. 그리고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리고 뭐 워크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요소 해석은 이미 기초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중에 따라서 시스템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치 해석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유한요소에는 근사값이에요. 그래서 CAD 모델은 실제 모델을 이상화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CAD 모델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과 100% 동일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상화된 거죠. 어떤 경우에는 뭐 라운드 같은 것도 빠져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일단 CAD 모델 자체도 실제 모델을 이제 이상화한 거라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E 모델은 이 디스크리트한 이산화된 엘리먼트들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조 해석, 여기 보면은 인터널 프레셔가 얼마가 들어가고요. 끝에가 구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뭔가 구속이 되어 있고, 이때 레바에 이렇게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메쉬를 하고 하중을 넣은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겠지만 이 결과의 정확성은 격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뭐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답들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과 이제 공부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즉 효과적이라는 것은 시간을 길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애큐러시를 가지는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필요한 거죠. 해석은 기본적으로 4단계로 수행됩니다. 벌써 설명을 한번 했지만 조금 더 미케니컬에 디펜던트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프리리미너리 디시전, 어떤 해석을 할 건가, 이게 스태틱이냐 모달이냐 이런 것들 결정을 해야 되고요. 모델은 어떤 거 쓸 거냐, 이게 단품으로 되어 있는 거냐 조립체로 되어 있는 거냐, 요소는 어떤 걸 쓸 거냐, 이게 그냥 서피스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솔리드 바디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순한 모델로 작업이 가능한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도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대칭이라고 하면 반만 모델링 해도 되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형상이 대칭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합니다. 전처리라고 하는데 모델의 형상을 가지고 와야죠. 우리가 풀어야 될 게 형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형상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파트에 맞는 물성을 정의하고 또 할당도 해야 될 것이고요. 유한요소 모델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하중과 구속 조건 적용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결과를 볼 건가 항목을 추가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다 되면 이제는 순수하게 솔브를 해야 되겠죠. 솔브를 해서 모델 해석을 합니다. 나온 결과들을 여러 가지 응력, 변이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결과를 검토하고 해외 타당성들을 제대로 검토를 합니다. 그게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순서대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큰 뭐 어떤 특별함이 없는 이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순서대로 쭉 내려가면 돼요. 자, 다음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제 미케니컬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이게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2020 R2는 지금 최신 버전하고 거의 구위가 똑같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같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려고 하면 용어 정도는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한번 보면요. 자, 먼저 여기 위에 나오는 파일, 홈, 모델, 디스플레이, 셀렉션, 애니메이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탭이라고 우리 탭 메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뭘 하나를 딱 누르면 홈을 딱 누르면 컨텍스트 여기 나오는 컨텍슈얼 탭이라고 해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는 킥 로운치라고 해가지고 메뉴를 여기다가 치면 그게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리본 토글, 그 다음 여기 옵션 부분을 보는 부분, 그 다음에 헬프 부분을 보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가 헬프고 여기 나오는 여기에 이제 옵션, 그 다음에 리본 토글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 나오는 이 메뉴들 요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리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리본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 세로로 분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룹을 이렇게 변경을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룹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들은 이제 옵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는 이 부분, 요거는 그래픽스 툴바입니다. 그래픽과 관련되는 뭐 외부 형상을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메시가 보이게 할 거냐, 확대, 그 다음에 뭐 패닝, 줌밍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할 때 점, 엣지, 면, 뭐 바디 이런 것들 선택하는 이런 것들 그래픽스 툴바하고 상견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웃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웃라인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웃라인에서 뭔가를 하나 클릭을 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디테일즈가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테일즈가 나오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그래픽스 윈도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스테이터스 바라고 해서 상태창이라고, 상태 바라고 여기에 뭔가가 한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no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뭔가를 내가 여기서 셀렉션을 하게 되면 셀렉션 인포메이션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트릭 부분은 지금 이 미케니컬에서 쓰고 있는 그런 단위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창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잘 해두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요, 여러 탭으로 이루어진 리본과 그래픽 툴바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여기 나타나는 제일 처음에 타이틀 바가 있어요. A, Static Structural,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해석 타입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echanical, ANSYS, Mechanical, 뭐 Enterprise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제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가 뭔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센스 부분이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전체 리본 부분을 보면, 자, 아까 얘기했던 거 탭 부분, Contextual 탭, 그 다음에 이게 그룹으로 다 나와 있고 각각은 이렇게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래픽스 툴바라 가지고 쭉 내용들이 나오죠. 주요 탭 옵션과 그래픽 툴바에 대한 것은 다양한 것들은 이제 뒤에서 소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워크벤치와 미케니컬 어플리케이션의 화면 배치,
이러한 배치들 있죠. 이러한 배치들. 여러분 하다 보면 막 이게 뭐 밖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기본 배치들을 여러분 리셋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 배치는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도 있고 배치를 기본으로 재설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필요하니까. 미케니컬의 경우에는 홈 탭에서 여기 홈 탭으로 가서 여기 리셋 레이어 있죠. 이걸 클릭하면 디폴트 레이아웃으로 바뀌고요. 워크벤치 부분에서 하려고 하면 뷰, 리셋, 윈도우 레이아웃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표시를 해두시고 자주 쓰게 되는 기능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주요 옵션들 한번 봅시다. 여기 탭 중에서 홈 탭 한번 보세요. 홈 탭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웃라인 그룹이 있습니다. A 부분이에요. A 부분. 여기는 duplicate, cut, delete, copy, find, paste, tree, 뭐 아웃라인인데 아웃라인 트리의 개체들을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을 해주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는 solve 그룹에서는 이 distribute solution 옵션이나 코어수 설정, 해석 수행 옵션들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컴퓨터의 뭐 그 CPU의 코어가 몇 개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distributed 분할되는 어떤 이 코드를 쓸 때 요거를 이제 영역들을 나누어 가지고 병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떤 병렬을 쓸 건가 뭐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코어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CPU, 자기가 가진 CPU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라이센스에 따라서 요건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2나 아마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거에는 코어가 2개짜리나 4개짜리니까 그 정도 쓰면 될 거고요. 이게 만약에 가진 코어보다 더 많이 세팅을 하게 되면 워닝이나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sert 그룹, 여기 이 부분이죠. insert 그룹은 아웃라인 트리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면 named selection, 이거는 셀렉션에서 그 집합들을, 셋들을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미지, 섹션 플레인, 리모트 포인트, 뭐 차트, 어노테이션 다 나중에 다 배우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면 new analysis system, 새로운 analysis 시스템이라든지 named selection, coordinate system 또는 여기 coordinate system 있고요. 리모트 포인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tools 그룹이 있어요. tools 그룹 이거죠.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반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디스플레이 관련되는, 그죠? 셀렉션 인포메이션, 내가 선택한 것들에 어떤 정보들이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 프린트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미리 보기끔 뭐 이런 것들을 여기 툴즈에 있고요. 그 다음 레이아웃, 화면의 배치 및 사용자 정의 레이아웃의 옵션들을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리셋 레이아웃 할 수 있고 풀스크린으로 화면을 키울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홈 탭에는 요와 같은 아웃라인, 솔브, 인서트, 툴즈, 레이아웃 있는데 이걸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쓰다 보면 어디에 있는지 한두 번 클릭해 보면 압니다. 굳이 이걸 외우시지 마시고, 자, 컨텍스트 탭 한번 보면요. 현재 아웃라인 트리에서 선택한 개체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탭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웃라인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게 바뀝니다. 여기 나오는 컨텍스트 여기 탭이 바뀌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컨텍스트 지오메트리가 이러한 것들, 뭐 replace geometry, point distribute mass, surface coating, 뭐 element orientation, thickness 뭐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고, 만약에 내가 static structural 이걸 클릭을 했다 그러면 컨텍스트는 이렇게 environment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 해석 위에서 경계 조건 여기 주는 부분, 하중 조건 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해석과 관련되는 tools, view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탭은 선택된 개체의 위치 및 특징에 따라서
다른 옵션이 활성화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개체를 선택한 후에 우리가 right 마우스 버튼에서 옵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위에 메뉴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말한 것처럼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을 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메뉴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툴바입니다. 그래픽 툴바, 그래픽스. 여기 보면 이와 같은 아이콘들이 쫙 있는데요. A, B, C, D, E, F, G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먼저 A 부분은 요거는 그래픽 창의 뷰를 이동시키는 거고, 이전 뷰로 가는 거, 뭐 이후 뷰로 가는 거고요. B는 모델의 음영 처리 또는 외곽선 표시를 어떻게 할 건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C는 모델의 격자를 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고요. D는 그래픽을 제어해서 최적화를 보기 위한 거예요. 로테이트 시키는 거, 그 다음에 패닝 시키는 거, 줌 하는 거, 그 다음에 핏뷰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박스 줌 이런 것들입니다. D 부분. 그 다음에 E 부분은 이제 셀렉트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 선택 모드를 보게 되면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싱글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모드로 이제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자, 메시 영상 같은 경우는 모든 모드를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싱글 셀렉션이 있고, 박스 셀렉션이 있고, 박스 볼륨 셀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라스터 셀렉션, 라스터 볼륨 셀렉션이 있습니다. 싱글은 하나 그냥 선택하는 거고, 박스는 말 그대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선택하는 거고, 박스 볼륨 셀렉션은 자, 이 3D인데요. 이게 정면으로 놓고 내가 여기 이 부분을 박스로 선택하면 이렇게 두께 방향으로 다 선택되는 겁니다. 라스터 셀렉션은 이렇게 임의의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우리가 폐곡선을 만들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F는 형상 선택 필터입니다. 그래서 점, 선, 면, 바디를 내가 선택할 때 요거를 필터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유한 요소, 절점, 엘리먼트, 페이스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보드 기능. 클립보드는 우리가 그냥 워드 같은 데서 쓰는 클립보드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활성화된 필터에 따라서 원하는 형상을 클립보드에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지금 선택해 놓은 것을 클립보드에 잠시 저장해 놓는 거, remove selection from clipboard. 지금 클립보드로부터 지금 선택한 거를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클립보드를 초기화하는 거, select items in clipboard. 클립보드에 있는 아이템들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클립보드를 어떠한 셀렉션에다가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셀렉션으로부터 클립보드를 리무브하는 이런 거. 그래서 마치 우리가 워드에서 쓰는 그 카피 페이스트 같은 그런 방법들을 이 클립보드 기능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extend, 이거 셀렉션을 extend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셀렉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변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 그래픽스 툴바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모델에서요, 여러분들이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여기 나오는 십자가 형태 같은 블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타겟팅 할 때 이런 십자가들 모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블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나고요. 필터를 페이스로 활성하게 되면 우리가 필터를 아까 지오메트리 필터 이 부분에서 이거를 페이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뎁스 피킹 기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도대체 선택하려는 페이스가 뭐지 하면서 제일 바깥에서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 화면에서 노멀하게 어떤 벡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벡터가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안쪽에 있는 서피스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선택한 면을 토대로 뒤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면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여기 블립, 여기 십자가 형태 뒤에 숨겨진 면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숨겨진 면은 보여지는 화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위치한 면들이 모두 표시가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화면에서 노멀하게 벡터를 하나 쐈을 때 그 벡터랑 만나는 모든 면들이 다 보인다는 거고요. 숨겨진 면들은 여기 왼쪽 하단 창에 순서대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디 색상이 다 다른 경우에 그 색상에 맞게끔 이렇게 서피스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사각면을 선택해서 숨겨진 면 기능 선택을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선택하면 되고, 또는 컨트롤을 사용해서 다중 선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아웃라인 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웃라인 트리에서는 쉽게 해석 진행 상태 작업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아웃라인 트리에서 그 개체 오브젝트의 순서는 일반적인 해석 순서하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웃라인 구성 보면 모델에 대한 것, 지오메트리, 머티리얼, 코디네이트, 모델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체인 경우에 파트 사이의 접촉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 때 메쉬를 어떻게 할 건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하중 및 구속 조건들이 들어갔고, 해석 결과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수정하고 모델링하면 됩니다. 아웃라인 트리의 각 항목에는 개체 작업 상태를 아이콘으로 표시하는데, 아이콘의 상태에 따라서 현재 모델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한두 개 기억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undefined,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예, 물음표는 데이터 입력이 부족한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 여기 이게 문제죠. 느낌표, 빨간색 느낌표, 요거는 설정에 문제가 있는 에러가 났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이것도 뭔가가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건 실패했다는 거예요. 맵드 매시라든지 매치 컨트롤 이런 것들이 실패한 경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히든, 색깔이 흐리게 보이거나 좀 약간 투명하게 보여요. 바디 또는 파트가 숨겨져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 OK는 이처럼 초록색 체크마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드는, 자, 모델의 메시가 생성된 경우, 그 다음에 또 생성되지 않은 경우, 그런 것들을 표시할 때, 자, 요렇게, 메시드는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서프레스, 여기 X자가 있으면 요거는 해석에 참여를 안 해요. 여기, 이게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잠시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해석에 참여하는 파트나 바디가 되는 거고, X는 서프레스 돼서 아예 해석에 참여를 안 합니다. 솔브를 하게 되면, 옐로우 번개는 아직 해석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붉은색 번개는 해석이 실패한 거고요. 지금 요거는 그린 번개 밑에 뭐가 있는 거는요, 이건 진행 중인 걸 나타내는 거고, 체크 표시가 있는 것은 이제 완료된 걸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웃라인 트리에서 뭘 하나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는 지금 뭘 선택했냐면 프레셔를 선택했는데요. 아웃라인 트리에서 프레셔를 선택하면 그 프레셔에 대한 디테일, 자세한 것들이 밑에 이 정보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흰색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가 있고 레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선택된 개체에 따라 구성된 내용이 달라지는데, 화이트 필드는 뭐냐면은 이 화이트 필드예요. 이거는 편집할 수 있는 그 입력 데이터 항목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옐로우는 뭐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레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레드 부분은, 이거는 예전에 했던 결과가 남아있고 업데이트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아웃라인 트리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홈 탭에서 툴즈 그랩에서 show error 부분을 사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홈 탭 그리고 툴즈 그룹의 show error. 그러면 밑에 메시지가 보이죠? You need at least one structural load to proceed with the solution. 해석하려면 최소한 하나의 구조적인 하중이 필요하다. 여기 왜냐하면 하중도 넣지 않고 지금 구조 해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도움말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홈 탭에서 툴즈 그랩에서 여기 워크시트, 프린트 프리뷰, 리포트 프리뷰를 선택하면 그래픽 윈도우 하단에 별도의 탭으로 창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geometry, print, preview, report, preview, worksheet 이렇게 나옵니다. geometry 탭을 클릭하면 모델과 여기 나온 모델과 해석 결과들을 표시하고요. 프린트 프리뷰로 보게 되면 프린트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건가를 보는 거고, 리포트 프리뷰는 보고서 형태로 출력했을 때의 어떤 프리뷰가 되는 거고, 워크시트라는 건요, 이건 엑셀처럼 선택한 개체들의 정보들을 테이블로 정의해서 나올 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 이건 이제 프린트 프리뷰로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리포트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워크시트 요거는 이 아웃라인 트리에서 선택된 개체의 정보들을 이렇게 테이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오메트리에 여기 나오는 지오메트리, 뭐 커넥션 등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 정보에 대해서 테이블 형태로 정리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각각의 커넥션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보여준다,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미케니컬에서는 신속한 작업 수행을 위해서 핫키, 단축키를 제공합니다. 홈 탭에 들어가 가지고 툴즈에 보면 키 어사이먼트가 있는데, 요거를 활성화해서 단축키를 수정하거나 지정된 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잘 안 써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핫키로 만들어 놓으면 빨리빨리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키 어사이먼트 해보면, 뭐 여기 키 어사이먼트 쭉 보면 쭉 나오죠. 뭐 find F3번, solve F5번, 그죠?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쭉 다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외우는 걸 싫어해서 나는 이런 걸 잘 쓰진 않아요. 이거 쓰면은 여러분들 클릭 덜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 어사이먼트 외에도 미케니컬 창에서 Alt 키를 누르면 추가 실행 키가 표시가 돼요. 그죠? 미케니컬 창에서 여러분들 Alt 키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쭉 나타난다는 거죠. 뭐가 몇 번이라는 거. 그죠? 그런 키 어사이먼트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코핑, 로드 앤드 서포트. 우리가 하중과 경계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모델을 먼저 선택한 후에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먼저 추가해 놓고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지오메트리를 의미하는데, 그걸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걸 보면은 모델을 선택한 후 이제 조건을 추가하는 거.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가 그 캔틸레버 문제에서 뒷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 픽스트 뭐 서포트라든지, 그죠? 그런 조건을 줬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프리 셀렉트 방법이 돼요. 그래서 그래픽 윈도우에서 여기서 어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면이 될 수도 있고 엣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선택한 다음에 하중 또는 경계 조건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먼저 서피스 같은 걸 해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넣고자 하는 그러한 하중이나 경계 조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항목의 크기와 방향을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크기를 넣어야 되는 거, 방향을 넣어야 되는 그러한 조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이, 먼저 Environment Context 탭에서 하중을 넣겠다 또는 경계 조건을 넣겠다, 이걸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피스나 엣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크기 방향들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큰 건 아니지만요, 1번이 더 효과적이에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2번에는 이 컨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모델을 선택해서 어플라이 클릭까지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먼저 그 모델의 어떤 부분인지를 선택하고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를 한번 덜 눌러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거, 효율적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뭐 큰 차이는 그러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컨텍스트에 보면 이제 environment가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스트럭처에 하중 들어가는 부분, 서포트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 베어링 로드라는 걸 어떤 것들을 내가 넣는다고 하면은 어떤 하중 부분이에요. 하중 부분이 있으면 그 지오메트리 부분을 베어링 로드를 먼저 이 부분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지오메트리를 선택해 오는 거는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 먼저 베어링 로드가 들어갈 부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가지고 베어링 로드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는 이제 1번 모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어링 로드를 어딘가에 지정을 했는데 위치를 잘못 줬다, 그런 경우에는 이 지오메트리 부분을 다시 지정해 주면 돼요. 이 부분을 지오메트리 부분 어플라이를 선택하고 그 새로운 위치를 선택해서 다시 어플라이를 클릭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요건 이제 경계 조건, 하중 조건을 줄 때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또 일부 하중 경우에는 방향뿐만 아니라 크기뿐만 아니라 하중도 이제 방향도 지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방향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컴포넌트를 써서 하는 방법, 벡터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컴포넌트를 쓴다는 것은 좌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중을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중, 여기 보면 디테일즈가 포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포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해서 포스를 줄 때 defined by component가 있고 벡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컴포넌트를 정의할 좌표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든지 내가 만든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든지 뭔가가 하나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원하는 좌표계를 선택을 하고 그 좌표계 기준으로 하중 값들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컴포넌트를 쓰는 것이고요. 벡터를 쓰는 것은 여기 defined by에서 여기 벡터를 선택을 합니다. 벡터는 우리가 정의할 어떤 것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아이템이 지정하는 그 방향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define by 벡터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요, 여기 하중 크기 12N 입력하고 여기 보면 디렉션이 있는데, 디렉션에서 지오메트리를 선택할 때 vertex pair 두 점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점으로 이루어지는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죠. 그 방향이 되는 거고, 또는 엣지는 그 엣지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서피스는 서피스의 그 법선 방향, 노멀 방향으로 그 하중이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까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벡터 메소드를 사용할 때 방향을 수정하는 방법은 디렉션에서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 그래픽 윈도우에 보면 이와 같은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쪽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그래서 이거 선택해 주면 되고요. 자,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부분에서 파일 옵션즈에서 미케니컬에서 미셸 레니어스 이 부분에서 로드 오리엔테이션을 타입을 여기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디폴트가 벡터냐 컴포넌트로 되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토글링 할 때 이걸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경계 조건, 하중 조건 어떻게 입력하냐 넣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 부분입니다. 엔지니어링 데이터 부분은 물성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트럭처럴 스틸만 이용해 가지고 쭉 했었는데요. 새로운 물성을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방법, 또는 새로운 물성을 불러오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오는 그 시스템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시스템, 요거는 컴포넌트 시스템이나 또는 일반적인 그 어널리시스 시스템에서 이 두 번째 셀에 있는 이러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이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재료 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엔지니어링 데이터 단독으로 구성을 하거나 해석 시스템에서 셀을 이용하여 설정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필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버튼이 있어요. 필터는 뭘 걸러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물성을 표시하거나 또는 현재 선택된 해석 시스템에 연관된 물성만 이렇게 표현해 주는 때 여기 필터링을 쓰면 되고요. 자,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의 핵심 개념은 먼저 해석 전에
NCS가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머티리얼의 어떤 DB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머티리얼들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워크벤치 프로젝트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케니컬에서 등록된 머티리얼은 어떤 것이든지 어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엔지니어링 데이터 한번 보면요. 이제 이게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고, 이게 프로젝트 뷰에서 여기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쭉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 C2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해석에 사용되는 물성만 이렇게 보입니다. 등록된 것만 보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스트럭처럴 스트리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뷰에서만 보게 되면요. 여기 필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선택되어 있죠. 여기 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물성 정보만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물성 정의는 사용자가 직접 하거나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먼저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여기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라는 이 아이콘을 켜야 됩니다. 이 아이콘을 켜게 되면 여기 먼저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에 보면 General Material, General Non-Linear Material 해가지고 여러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머티리얼이 들어있는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부분을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선택된 그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또 머티리얼들이 쭉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여기 있는 그 플러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이제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새로운 물성 추가하려면요. 프로젝트 머티리얼 여기 밑에 보면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원래는 이제 스트럭처럴 스틸만 있었다고 치면요. 여기 click here to add a new material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my material이라는 거, 여기 new material 돼 있네. 이름을 넣고요. 자, 이름을 넣으면 이제 여기에는 머티리얼의 이름만 올라가 있고 구체적으로 그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게 되면 툴박스에 피지컬 프로퍼티, 그 다음에 리니어 일라스틱 해서 쭉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석에 필요한 이 이름에 이제 여러분이 등록하고자 하는 물성들을 쭉 가지고 오면 돼요. 먼저 구조 해석에서 제일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탄성계수와 포화송 레이셔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리니어 일라스틱, 선형 탄성이라는 여기 항목 밑에 보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끌고 와서 놓게 되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탄성계수하고 포화송 레이셔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넣게 되면 벌크 모듈러스, 시어 모듈러스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고, 또 덴시티를 추가하려면 여기서부터 덴시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름에 완전히 이제 새로운 머티리얼들을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물성을 추가하려면 먼저 이 XML 파일로 내보내야 됩니다. 여기 지금 new material 이 부분이 내가 여기서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NCS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해놓고 싶다. 그러면 자, 이름 정의했으면요. 이거 선택을 하고 파일 메뉴로 가가지고 여기 export engineering data 부분에서 이거를 먼저 밖으로 보냅니다. export를 해요. 그러면 XML 파일로 export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임포트해 옵니다. 다시. 자, 데이터 소스 화면으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이걸 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물성들을 어디 라이브러리에다 넣어 놓을 건가? 그거를 선택을 하고요. 제너럴 머티리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import engineering data 파일 해가지고 불러옵니다. 그러면 내가 금방 만들었던 new material이 여기 나오는 제너럴 머티리얼에 등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그 머티리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기존에 NCS에 없던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서
익스포트 한 다음에 그거를 라이브러리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려면 이제는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려면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 온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라이브러리 이름을 새로 이제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는 도서관 라이브러리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드는 식으로 새로 만들면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었고 미케니컬에서 그러면 머티리얼들을 어떻게 이제 어사인하는가? 미리 정의된 머티리얼 프로퍼티는 머티리얼 어사인먼트에서 바디마다 적용 가능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조립체의 경우에 여러 개의 바디로 되어 있고 각각 물성이 다르다고 하면 물성들을 우리가 달리 지정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보면 지오메트리 밑에 솔리드가 있는데 여기 솔리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어사인먼트를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머티리얼 밑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엔지니어링 데이터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Enter Name, Label 그 다음에 Property가 있는데 라이브러리에서 물성을 검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주 사용하는 물성 목록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한 물성 목록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정의된 물성 목록들은 이렇게 아이콘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사용하는 거, 최근에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정의된 물성입니다. 그럼 여기 거는 그냥 바로 우리가 어사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머티리얼 어사인먼트 기능 이용해서 바디마다 물성을 적용합니다. 자, 머티리얼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인서트 머티리얼 어사인먼트. 자, 여기 머티리얼 있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면 인서트에 머티리얼 어사인먼트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지오메트리에 어떤 머티리얼을 넣을지 이렇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물성 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정의된 물성을 선택해서 물성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신규 물성을 정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사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렉처 2번의 어펜딕스 부분입니다. 미케니컬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좀 활용 빈도가 높고요. 그리고 알아두면 편리한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Graphics Control and Selection. 이 그래픽 윈도우에서 작업할 때 그래픽을 출력하는 다양한 방법하고 마우스 조작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는 미케니컬의 단위계 설정 그리고 태깅 and 트리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룹핑 트리 오브젝트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그 아웃라인 트리에 나오는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태깅하고 필터링하고 그룹핑하는가. 그 다음에 미케니컬 어플리케이션 위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컨트롤 앤드 셀렉션입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탭, 탭 중에서 이 디스플레이에 보면 그래픽 윈도우에 출력되는 모델의 그래픽 저와 관련된 탭들이에요. 그래픽은 우리가 가장 이제 모델링 할 때 많이 직접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거죠. A 그룹이 있어요. 오리엔트 관련되는 거예요. 방향 설정 관련돼서 있는 것이고요. B는 이제 어노테이션 주석 관련돼서 있는 것이고요. C는 스타일 관련되는 거. D는 벌텍스, E는 엣지, 그리고 F는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G는 뷰포인트가 아니라 뷰포트죠.
그리고 여기 H는 show 부분입니다. 먼저 A 부분 오리엔테이션을 보면 그래픽 윈도우에 출력되는 모델의 위치들 그리고 방향 설정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소메트릭 뷰를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들을 로테이트하고 패닝하고 그 다음에 줌하고 줌아웃하는 이런 것들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어노테이션 그룹에서는 주석 표시를 위한 환경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색깔들을 랜덤하게 하는 거, 리스케일 하는 거, 프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어노테이션 관련되는 것들이고요. C는 그래픽 윈도우에 출력되는 모델의 그래픽 형태, 뭐 쉐이디드로 하는지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지 메쉬가 보이게끔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두께가 없는 그 어떤 서피스나 라인 부분들을 단면이 보이게끔, 두께가 보이게끔 하는 거든지,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이런 디스플레이 스타일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벌텍스 부분에서는 여기 벌텍스 부분을 보이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벌텍스들을 표현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요. E는 엣지입니다. 엣지 커넥티비티, 뭐 엣지에 공유된 뭐 페이스의 개수라든지 뭐 이러한 엣지 출력에 관련되는 설정이 되는 거고, F는 익스플로드에서 조립된 그 조립체 같은 경우에는 파트를 분리해서 파트 간 가상의 거리를 설정을 시켜 가지고 분해 뷰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뷰 포트예요. 뷰 포트. 그래픽의 윈도우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이렇게 볼 때 화면을 2개라든지 또는 4개로 나눠서 본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H 같은 경우에는 뭐 레전드, 트라이어드, 룰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화면상에 표시를 할 건가 말 건가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오리엔트 그룹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그래픽 윈도우에 출력되는 모델의 위치, 방향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지금 오리엔트 부분에 A, B 부분 있죠. A는 아이소메트릭, 아이소 뷰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아까 한번 보여줬었죠, 그죠? 위치를 두고 셋하게 되면 그 지금 보이는 그 방향에서 가장 아이소 뷰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것이고, B는 뷰입니다. 설정된 뷰 모드로 화면을 전환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프론트면 프론트, 백, 아이소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프론트냐, 백이냐, 라이트냐, 레프트냐, 탑, 바텀 이런 것들로 해주는 것이고요. 자, 요거도 뷰를 이제 선택할 때 그래픽 윈도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revious Next. Previous Next는 이전 뷰 또는 다음 뷰로 이렇게 우리가 뷰를 바꿔줄 때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 Rotate. 자, 예전 엔시스 미케니컬에서는 이 로테이트 하는 것을 값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요. 입력된 앵글 값으로 각 축에 따라서 회전시키는 겁니다. 또는 이거는 휠로는 이제 중간 마우스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펜. 이 펜은 위로, 그 다음 아래로, 왼쪽, 오른쪽으로 패닝, 이동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컨트롤 누르고 휠 중간 마우스, 휠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요거는 뭐 확대, 축소하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뭐 마우스 스크롤로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요. 요거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오리엔트 그룹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 어노테이션 그룹입니다. 주석 표시를 위한 환경 설정인데, 첫 번째 A랑 오늘 랜덤이라는 것은 주석에 필요한 하중이라든지 또는 네임드 셀렉션, 경계 조건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랜덤하게 해주면. 그래서 랜덤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색상들이 하중은 하중대로, 경계 조건은 경계 조건대로 나오는데, 요거를 랜덤하게 1회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섞이게 되고, 또 2회를 바뀌면 이렇게 다 색깔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것이고, 많은 하중이라든지
네임드 셀렉션이 있을 때 구분을 잘 할 수 없을 때 저걸 사용하는 것이고, 리스케일 B번은요, 화면 배율에 따라서 적정한 크기로 주석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줌인이나 줌아웃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점으로 보여야 될 게 막 아주 크게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리스케일을 해주게 되면 화면 배율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되고요. C로 나오는 p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주석 표시를 위한 환경 설정 메뉴가 돼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베이직 어노테이션에서 어노테이션을 보이게 할 거냐, 그래픽 어노테이션을 보이게 할 거냐, 레이블을 보이게 할 거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포인트 매스나 빔 커넥션, 스프링 베어링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다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 컨스트레인트, 유저 레이블, 리모트 컨디션, 메싱 이런 것들이 이제 화면에 출력될 때 어떻게 되게끔 하는 거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반드시 여기 적용하려면 apply change를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preference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스타일 그룹을 한번 볼게요. 그래픽 윈도우에 출력되는 모델의 그래픽 형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A 부분은 디스플레이어, 화면상의 모델 출력 방식을 설정해 줍니다. Shaded Exterior and Edge, Shaded Exterior, Wireframe입니다. 자, 여기 보면 Shaded Exterior and Edge는 이렇게 엣지까지 표현되게끔 외부 형태가 이렇게 쉐이드된 형태로 나오는 거고, Shaded Exterior는 엣지는 안 나오고요. 이런 형태로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은 이 뼈대만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타일을 디스플레이를 변경해 줄 수가 있고, 쇼 메쉬, 요거는 모델의 메쉬가 형상 위에 입혀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는 순수하게 비주얼을 하는 관점에서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thick, shell, and beam, 쉘과 빔에 적용된 두께를 표현할 거냐, 그죠? 요거를 표현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 2D로 되어 있거나 실제로는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단면과 두께를 보이게끔 놔줍니다. 자, 크로스 섹션, 요거는 자, 라인 바디에 적용된 단면 형상을 나타낼 때 크로스 섹션 요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하면은 라인 바디에 크로스 섹션이 보이게 돼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타입은 요거는 자, 요 부분에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디스플레이 타입을 한번 보면 화면상 모델 구분 방식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바디 컬러를 바디별로 다른, 자, 바디 컬러로 하게 되면 바디마다 다른 컬러를 쓰는 것이고요. 머티리얼로 하게 되면 소재별로 같은 소재는 같은 색깔로 보이게끔 하는 그러한 디스플레이 타입입니다. 바디 컬러가 있고 파트가 있고요. 머티리얼이 있고 스티프니스 비헤이비어가 있고 바디 타입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색깔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나타나게 할 건가, 그게 디스플레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벌텍스 그룹, 엣지 그룹은요, 벌텍스하고 엣지의 출력들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요? 먼저 벌텍스를 봅니다. 쇼 벌텍스, 화면상에 벌텍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들이 보이게끔 하는 거라서 어떨 때 유용하냐 하면, 어떤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이 중간에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를 볼 때 이 쇼 벌텍스를 켜면 중간에 끊어진 부분에는 이제 여기 벌텍스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끊어져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클로즈 벌텍스 하면 가까운 거리에 놓인 벌텍스를 강조해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C번, 요거는 이제 엣지에 관련되는 건데, C에 보면 디렉션, 엣지가 디렉션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거 알 수가 있어요. 라인이 있지만 그 넘버링 할 때 어떤 부분이 이제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디렉션으로. 그 다음 메쉬 커넥션 D번인데, 메쉬 커넥션이 사용된 엣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메쉬 커넥션이라는 메쉬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사용된 엣지가 어딘가를 여기 요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시큰, 라인 형태 주석을 보기 쉽게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다. 경계 조건. 자, 이
라인 바디에 어떤 경계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두껍게 해가지고 보기 쉽게 강조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컬러, 모델상의 엣지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 줍니다. 컬러로 구분해 주는 거죠. 이거를 바디 컬러로 해주느냐, 커넥션으로 나타내느냐, 아니면 바디 커넥션으로 나타내느냐, 또는 뭐 그냥 블랙으로 나타내느냐. 그래서 색깔을 지정해서 엣지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트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홈 탭에서 유니트 부분으로 클릭해서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된 거는 스테이터스 바에 다 나타나게 되고요. 미케니컬은 워크벤치에서 지정한 단위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위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미케니컬은 이전에 사용된 단위계가 저장되어 사용된 걸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워크벤치에서 설정한 단위계는 상관없이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밀리미터, 킬로그램, 뉴턴 이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앵글 관련돼서는 디그리를 쓰거나 라디안을 쓰거나, 그 다음 로테이셔널 벨로시티는 RPM을 쓰거나 라디안 퍼 세컨드를 쓰거나, 템퍼러처는 셀시우스를 쓰거나 켈빈을 쓰던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태깅 앤드 트리 필터링. 자, 여기 이제 아웃라인 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트리 필터, 특히 대형 모델에 대해서 트리 개체들을 관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개체를 찾거나 또는 트리 길이를 줄여 쉽게 확인하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필터는 어떤 걸 쓸 수가 있냐면 이름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태그를 쓸 수가 있고 타입, 스테이트, 코디네이션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모델, 그래픽스, 엔바이러먼트 스코핑 이런 것들도 다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스테이트에서 undefined라는 거, 자, 이게 작을 때는 상관없는데 아주 모델이 크거나 뭐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자, 내가 지정해야 되는 것 중에 정의가 안 된 것들만 스테이트를 해서 딱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분들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진행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타입에서 리절트만 하면 리절트만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리 필터 사용예에서 이름을 이제 샤프트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름 중에서 샤프트가 들어가 있는 항목들만 빠르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그는요, 말 그대로 태그를 붙이는 겁니다. 트리에 있는 모든 브랜치에 할당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필터링 기능으로 사용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홈 탭에서 툴즈의 그룹에 태그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죠, 툴즈의 홈 탭에서 툴즈 그룹에서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말 그대로 태그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뭐 필요한 부분에 태그를 해 놓은 다음에 그걸 필터링 할 때 여기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그를 생성하는 거 한번 볼게요. 태그 생성하기. 먼저 트리에서 항목들을 선택합니다. 여기 arm shaft, 자, 그 다음에 stop shaft가 있다고 칩시다. 자, 태그 윈도우에서 플러스에서 add a tag, 이 태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박스에 새로운 이름, 태그 이름을 넣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태그 앞 박스, 여기 지금 여기 보면 태그 여기 다 이름을 입력을 했죠. arm shaft하고 stop shaft 다 태그를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태그를 먼저 생성한 다음에 트리 항목에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한 후에 태그 앞 박스 체크를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동일하게 위에서 태그 생성하는 거와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지정해 놓으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중에 find를 한다든지 필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기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태그는 이제 한번 서머리를 보면 트리에 있는 모든 개체들은 태깅이 가능하고
개체들은 하나 이상의 태그에 할당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태그 윈도우에서 태그를 관리할 수가 있고, 태그 오른쪽 마우스 Find item with selected tag 선택해서 해당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그에서 내가 shaft라는 태그를 만들어 놨으면 이거 선택해서 Find item with selected tag를 딱 하게 되면 모든 그 태그 shaft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태그가 다 선택이 된다는 거죠. 자, 두 개를 선택하면은 Find item with all selected tag, any selected tag.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선택한 거 다 포함한 거거나 아니면 어떤 것만 선택해도 둘 중에 하나만 포함돼도 다 태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그를 쓰는 거고요. 다음 그룹핑입니다. 그룹핑도 이게 유사한 개체들을 그룹해서 폴더 안에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되게 유용합니다. 그룹화가 가능한 개체 지오메트리를 할 수가 있고,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 나중에 배웁니다. 머티리얼, 코디네이션 시스템, 리모트 포인트 마찬가지로 나중에 배우고요. 커넥션 피처들도 다 나중에 배우는데 이런 것도 되고, 네임드 셀렉션, 바운더리 컨디션, 리절트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한다는 거 보면 어떤 솔루션에서 내가 이 이퀴버넌트 스트레스를 여러 개를 뭐 한 10개를 이렇게 다른 부분을 본다든지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를 다 선택을 해서요. 그룹 시밀라 오브젝트 하면은 요거하고 유사한 항목들이 이렇게 다 이퀴버넌트 스트레스라는 이름의 폴더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경계 조건 및 결과에 대해서 그룹 시밀라 오브젝트 이걸 쓰게 되면 유사한 개체들, 즉 같은 항목들을 본 결과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케니컬 위저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해석을 이제 초보자들이 해석을 수행할 때 순차적으로 어떤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기능이요. 마법사 기능인데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할 때 이와 같은 뭐 순서대로 하라고 나오죠.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게 되겠고요. 대부분은 이걸 쓰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한두 번 하게 되면 이제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위저드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어펜딕스 렉처 2에 해당되는 어펜딕스였는데 요게 나중에 워크벤치 미케니컬을 쓰게 되다 보면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